네, 4월 21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 곳의 신문 제목을 골라오셨네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입법, 이런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 보면은 대부분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신문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위장 탈당 그리고 꼼수인데요. 결국은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건 안건조정위에서 4대2 구도를 만들어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였죠.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원래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처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보인 후에 연락이 두절되면서 민주당이 다급해진 나머지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런 논조들이 많았고요. 이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결에는 초유의 변칙수를 썼다라고 하면서 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라는 로스쿨 교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네. 또 경향신문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거다. 입법 독주로 보이는 모습은 이런 개혁의 명분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번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부분 신문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양향자 의원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는데 입장을 밝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 실려 있었는데요. 일단 그 19일에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이 퍼졌던 것 양향자 의원이 쓴 게 맞다고 합니다. 네. 유출 경위와 상관없이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복당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정치 생명까지 걸고 반대한 셈인데 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행하는 게 옳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 개혁 자체는 고민해 볼 만한 문제지만 이런 처리 방식, 속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과기부 장관 자리를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돌면서 이 양향자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포기하더라도 국익과 양심만 따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생각도 물었는데 경악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처음에 본인이 선택한 2016년 민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양향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빠 찬스가 이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김 후보자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에 김 후보자의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서 2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풀브라이트 지원금, 이 장학금은 물론이고요. 생활비나 미국에서의 의료보험, 국제항공권 등 유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학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꽤 유명한 장학금이라고 하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풀브라이트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공정성 유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이나 한미교육위원단, 미 국무부의 직원이나 가족은 퇴직 1년 뒤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동문회장이 빠져 있는 게 또 핵심이 될 텐데 예. 사실이 아니라라는 입장에서는 규정에서도 빠질 만큼 이 동문회장은 장학생 선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 동문회장 정도면 어떻게든 영향력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내용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BTS
얘를 이제 병역 특례를 줄지 말지 그 법안을 어떻게 할지 지금 국회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 그러니까 이종석 후보자는 좀 반대 입장을 밝혔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질문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BTS 병역 특례 문제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더니 서면 답변 과정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내던 분들과 근거가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공정성 그리고 병역 자원의 감소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병역 특례가 축소되는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BTS 멤버 진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만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또 정권이 바뀌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BTS 팬분들은 마음이 조금 조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이 좀 윤곽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유력하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이제 5월 20일부터 2박 3일 정도 머무는 일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선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빠르면 예. 접촉할 예정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표로 정리를 해둔 것도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보면은 1박 2일 일정 정도로 짧게 방문을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과 2010년에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오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서 무엇을 할지 또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역시도 실무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예. 썼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마 인수위 쪽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죠. 이은혜 구속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은혜가 검찰 수사에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는 기사만 봤는데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먼저 작년 12월에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네. 수사 당시에 감금을 당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네. 그게 전 남편이 이제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맛있게 먹었다. 식당에서 따로 독을 그렇게 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복어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라는 대화를 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만 변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포 후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연수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을 때 부당한 처우를 당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는데요. 숨진 남편 윤모 씨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향후 조사와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최소 4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다 부인하는 거네요.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미련 없이 직장 옮긴다. 이직에 관련된 기사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직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오래 있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게 최고로 꼽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몸값, 그러니까 연봉이 최우선되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워낙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입장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예. 사내 부문장들에게 이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죠. 예. 5월 초까지 갑자기 연차를 내는 5년 미만 인력들이 이 경쟁사 면접에 참석할 확률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챙겨봐달라라는 내용을 또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이른바 S전자라고 하면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승진 잘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정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반올림을 해보면
10명 중에 3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6명은 수시로 채용 공고를 살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명 정도만 이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느 업계나 비슷하네요. 이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조폭이 늙어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목만큼이나 이제 기사 첫 줄도 굉장히 흥미롭게 써 있는데 네. 조직폭력배, 즉 조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경찰과 조폭 출신들을 인터뷰해서 쓴 기사인데요.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도 활동이 쉽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즘 사실 뭐 어딜 가나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영상도 자유롭게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범행을 저질렀을 때 발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 현장에 없었는데요. 예. 저 폭력 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증거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유흥업소들과 연계해서 이른바 진상 손님들을 관리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흥업소들이 뭐 조직하고 엮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경찰에 바로바로 신고하는 추세라서 돈을 벌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든 기존의 먹거리가 또 막히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폭들도 지능형 범죄에 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에 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보면은 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익숙치 않은 기존의 조폭들이 예. 선배 조폭들이 후배 아래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배 조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요.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 가요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가요계도 거리두기 일상 회복에 맞춰서 컴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코로나19 때 보면은 새 앨범 발표를 뒤로 미룬다던가 그리고 콘서트도 잘 열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톱스타들이 하나씩 컴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몇 명을 소개를 하면요. 먼저 가왕, 조용필 씨가 연내 새 앨범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 이후 9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고요. 하반기에는 대규모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스타죠. BTS는 6월 10일 새 앨범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뭐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록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앨범 판매량 역시나 이전 앨범 기록을 가볍게 넘을 수 있을 걸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조 월드스타라고 한다면 싸이 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싸이 씨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9일에 5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싸이 씨가 끝자리가 2로 끝나는 해와 좀 연관이 많다 그래요. 네. 2002년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인기를 얻었고 2012년에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예. 뭐 지금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이명웅, 장윤정, 송가인 등이 이번 달과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하고 또 이에 맞춘 전국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문화가 갖는 힘, 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친 국민들께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